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 따기의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A2 사이즈의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A2 사이즈의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최종적인 거는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포토샵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제 생각에는 일러스트랑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예요. 약간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 실무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콘텐츠인데, 일단 아는 여행사가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갖고 저한테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보다는 이제 직접 한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거기 있는 대표님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던 건데, 그래도 좀 나아졌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말씀 품평을 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자극적인 색깔, 눈에 이제 잘 보인다는 색깔로만 이제 많이 한 거죠.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항상 조화롭게 할 때, 그러니까 텍스트도 읽기도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골프 여행이라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충분하게 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모든 요소들이 그냥 뭐랄까요, 자극적인 색깔,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형광색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뭐 사람마다 이건 주관적이다, 디자인은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100명이면은 한 95명은 그래도 몇 사람 이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극적이니까, 눈에 잘 보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잔소리가 심했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차피 이 골프를 어떤 상징하는 이미지 하나를 이제 제가 구했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 뭘 하시냐면은 이제 최종적인 거는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포스터 중에서도 A2 포스터거든요. A2 포스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자, 새로 하실 때 420에 594가 A2 사이즈, A2 사이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쪽에 일단은 단위 자체를 밀리미터로 하시고 420에 594로 합니다. 594.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해상도는 300으로 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작업을 완성하기 전이니까 뭐 CMYK로 하셔도 되는데, 뭔가 그냥 RGB로 일단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빈 캔버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처음에 구했던 이 이미지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텍스트에 대한 어떤 여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는 조금 작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텍스트에 대한 공간들이, 텍스트가 포스터에서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주목도 돼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자들이, 텍스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어떤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이라는 건 오히려 골프 여행이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얘가 너무 커져 버리면 텍스트 공간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텍스트를 쓰기 위한 공간들이 여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단색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울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을 한 이 정도만 선택을 하세요.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보시면은 자주 쓰는 거니까 암기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디트에 보면 필에 Shift F5번, 그 다음에 컨텐트 어웨어 이렇게. 자, 컨텐츠에서 컨텐트 어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생성형 AI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지능적으로 그 채워주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자, 요걸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컨텐트 어웨어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선택을 하시고 Shift F5번으로 할게요. 자, Shift F5번 이런 식으로. 컨텐트 어웨어. 자, 오케이. 자, 됐죠? 이 정도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은 채우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스포이드로, 자, Alt를 누르고 이 주변 색깔을 칠해 줄게요. Alt를 누르고 주변 색깔을, Alt 누르고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칠해주고, Alt를 누르고 주변 색깔 해주고 칠해주고. 자, 됐나요? 거의 이제 완벽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직접 이제 그 텍스트를 써도 돼요. 텍스트를 써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배운다는 어떤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글자 쓰는 거는 큰 뭐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서 배경이라고 할게요. 배경이라고 해서 일단 오케이.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물론 이제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써도. 근데 그 인쇄를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포토샵에서 인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텍스트 작업은 일러스트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러스트를 실행을 할게요. 자, 똑같은 사이즈를 쓰세요. 자, 일러스트에서 420에 594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돌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살짝 잘라내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편집에 편집할 수 있는, 편집해서 편집 후에 나중에 이제 인쇄하고 나서 잘려지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1이나 2 정도 주거든요. 자, 요거는 자 1만 줄게요. 자, 제작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420에 594 그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토샵에서 이제 완성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불러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자, 여기 보면 요 배경이었죠? 아까 저장했던 거가. 자, 요걸 저장을 그대로 불러올게요. 자, 사실 이제 포토샵에서도 사실 여유있게 했어야지 맞긴 한데요. 일단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채우세요. 큰 무리가 없죠. 이렇게만 하셔도.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을 하는 거는 뭐 요거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굳이 이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텍스트를 그대로 해서 자, 클릭을 하시고 색깔은 노란 계열로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일단 한번 글씨를 쓰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는데 너무 밝으면 좀 촌스럽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밝게 노란색을 한 것 같고요. 작업을 그때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 일단은 글자를 쓸게요. 방콕. 자, 됐죠? 자, 이제 글꼴을 뭘로 했었냐면은 일단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부터 이제 자유로운 지마켓으로 했어요. 지마켓 산스로 해서 볼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좀 막으시려면은 귀찮잖아요. 어차피 요게 뭐 자주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잠깐 요 놈을 컨트롤 X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 레이어에 가시면 F7번 하게 되면 나오거든요. F7번. 자,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를게요. 이렇게.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색깔이 좀 더 센가요? 좀 더 밝은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살짝.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너비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일단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색 골프라고 쓸게요. 이색 골프.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글씨가 이제 지마켓인데 볼드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미디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같은 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 스와치에다 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스와치에다 등록을 하시고, 자, 스와치 등록을 하시고, 자, 등록이 됐죠? 요거거든요. 등록이 된 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같은 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 애플 고딕으로 했는데요. 출발일. 자, 이렇게 하시고 흰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텍스트를 적절한 걸로 할게요. 그냥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마무리 할게요. 되도록이면 간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3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이 전체적인 금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명한 이제 임팩트 글자로 했습니다. 임팩트 글자로. 네, 금액이라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69만 9천 원이네요. 임팩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깔은 같은 노란색으로 하시고, 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자,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너무 자극적이고 부분 요소들이 너무 이제 눈에 띄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제 흔히 빠지는 함정이에요. 사실은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다 자극적이고 크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주제 테마에 맞는 어떤 적절한 이미지, 그 다음에 색상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와 이미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저도 이런 부분들은 정답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의 컨셉으로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뭔가 하실 때 그 포토샵에서 물론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러스트가 더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하는 게 목적이니까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뭐 현수막 같은 거로 이거 출력한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인 거는 일러스트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벡터 방식의 어떤 게 그대로 살아있게 되니까 물론 포토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러스트에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포토샵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포토샵으로만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출력물이나 어떤 해상도가 좋은 인쇄물을 만들 때는 최종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포토샵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러스트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 이미지에 대한 처리 부분들, 이 배경을 만드는 부분들은 포토샵에 아니면 사실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많고 텍스트가 이제 편집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토샵에서는 그 텍스트 편집이 사실은 살짝 그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레이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선택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일러스트에서 텍스트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같이 연동해서 쓰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요, 맞아요, 이게 하나 빼먹었네요. 만약에 이제 포토샵에서 이걸 이제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골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포토샵으로 갔어요. 근데 자, 배경을 만들었던 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앞만 봐도. 그러면은 이 골프공이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스팟 힐링 브러쉬라고 돼 있죠.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러쉬는 저거보다는 커야 되겠죠, 당연히. 자, 골프공보다 살짝 크게 하신 다음에 한번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사라졌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S 하셔도 되고, 자, 세이브를 해볼게요. 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반응이 와요.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자, 배경을 불러왔었는데 배경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로 작업한 PSD 파일을 불러왔었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PSD 파일이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지금 수정됐다고 나오잖아요.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셔야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골프공이 3개 있었는데 지금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지죠. 자, 이렇게 이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하고 연동이 되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여러 불편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니까 골프공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골프공이 살짝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확대, Alt하고 휠을 갖다가 쓰시고 확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엘립티컬 마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됐죠? 이렇게 컨트롤 C를 하시고, 자, 컨트롤 D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골프공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니 주시는데, 자, 이게 골프공이 이번에는 이제 선명하면 안 되니까 약간은 오페서티를 주는 게 좋겠죠. 살짝 연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사실은 더 작아야 되겠죠. 이거보다도.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살짝 작아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면 멀리 갔으니까. 살짝 멀리 갔으니까 조금 더 작아야 되겠죠. 자, 컨트롤 T 하시고 이렇게 크기 조절을 살짝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S를. 자, 그 다음에 다시 Alt 탭을 눌러서 일러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죠.
당연히 포토샵에서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업데이트를 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여기 생기겠죠, 골프공이. 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좀 거슬리잖아요. 이 숫자하고 서로 이제 달라붙어 있으니까 포토샵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요거를 살짝 이동을 시킵니다. 골프공을 조금 더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컨트롤 S 누르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처음 거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는 서로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연동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일러스트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사실 포토샵에서 마무리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텍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가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일러스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편한 것 같아요. 굳이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를 갖다가 이 레이어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